현장적인 지식과 술기에 도움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회에 박진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일봉 원장님과 이재준 원장님을 비롯한 영남 임상초음파학회 학술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내과의사회 회장 박진형입니다. 장미꽃 향기가 싱그러운 멋진 계절에 제1회 대구경북내과의사회 초음파 핸즈온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주말 오후 시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의 수가는 그동안 복부 초음파, 유방 초음파, 또 심장 초음파, 경부 초음파 등등 해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초음파 검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음파 검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에 초음파 교육에 관련한 인프라와 그리고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강사진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은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수 강좌를 통해서 초음파 검사 술기의 실전 팁을 잘 익혀서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초음파 핸즈온 워크샵의 계획과 준비에 큰 도움을 주신 영남 임상 초음파 학회 연구회 조규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김일봉 고문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토요일 오후 좋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개원내과사의 박진영 회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초음파 교육과 강의와 현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은 제가 이제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이재준 선생님 또 그 박선호 선생님 계속해서 참여를 해가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초음파 교육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김일봉 초음파 연구회가 다시 이제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로 발전적으로 변해가 김대현 선생님이 초대 회장하고 지금 조규현 선생 회장님이 지금 현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는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병원 6층 강당에서 진행하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온라인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의 선생님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전부 다 접속을 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걸 발전시키가 명실상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좋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된 제1회 대구 경북 개원내과 사회 초음파 현존 워크숍이 점점 발전되어서
1년에 몇 차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구 경북 개헌내과사의 회장님과 임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여기 지휘하고 또 제약회사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우리 전국적으로 초음파 연구로 유명하신 우리 김일본 원장님 되시겠습니다. 강의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꾸 박수를 받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션 1과 세션 2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션 1에는 기본 스캐닝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는 세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기본 스캔 우리내과위원회 손준영 원장님. 두 번째 강의는 경북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기본 스캔 배규환 원장님입니다. 속턴턴 내과위원회 원장님이시고, 세 번째 마지막 강좌는 심장 초음파 기본 스캔 우리 건물경대연합내과위원회 황세진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첫 번째 강의 우리 손준혁 우리내과 원장님의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기본 스캔 강의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복부,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기본 스캔 강의를 맡게 된 우리내과위원회 손준혁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좀 주차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교재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강의 슬라이드는 좀 간추려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상복부에는 간과 담낭, 담도, 췌장, 비장 이렇게 초음파의 기본 스캔을 보시게 되겠고, 하복부는 수혜부나 항문이나 직장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충수와 소장, 대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소량의 물과 약 복용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위장관 조영술이나 내신 검사 전에 초음파를 시행하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상복부는 스파인에서 시작해서 레프트 레터럴 데쿠비투스 그리고 비장을 보기 위해서 라이트 레터럴 데쿠비투스 포지션을 취하게 되겠고, 보통 컨벡스 프로브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표준 검사라고 해서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일정한 순서로 검사하는 게 놓치는 부분을 없이 잘 할 수 있겠고, 두 가지 방향 이상에서 관찰을 하셔야지 좋겠습니다. 허상을 피할 수 있겠고, 또 포지션 체인지나 그 환자의 협조를 구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검사하셔야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와부 에피가스트릭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간을 관찰하는데요. 동영상 잘 보이십니까? 네. 이 포탈베인의 강한 에코 때문에 뒤쪽에 있는 병변이 뚜렷하게 잘 관찰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처럼 그 좌측 Y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또 컬러 프로를 띄워보면은 그다란 메스가 포탈베인 뒤쪽에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병변은 이제 헤만지오마 되겠는데, 두 가지 방향 이상에서 관찰하고 또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관찰하는 게 병변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간 자엽을 스캔하는 역시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겠는데요. 이 위장간의 가스 때문에 간 자엽의 마진이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좌측 Y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자엽의 마진이 깨끗하게 관찰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간자엽 관찰할 때 스파인 포지션에서만 하고 마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좌측 Y로 돌려서 다시 또 관찰하게 되면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 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관찰하셔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비장을 관찰할 때도 이런 렁의 가스 때문에 비장의 일부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포지션을 스파인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또 잘 보이고 호흡을 적당히 이렇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는 중에 또 비장이 잘 관찰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협조를 구해서 호흡을 컨트롤하고 또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관찰하시면 빠지는 부분 없이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간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스캔은 4가지가 기본이 되겠는데요. 에피가스트럼에서 하는 롱지투널 스캔이 있고 또 트랜스버스 스캔, 또 우측에 늑간 사이에서 하는 인터코스탈 스캔, 또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이렇게 4가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간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그멘트를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피노가 얘기한 8개의 구역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간 좌엽과 간 우엽이 나눠지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간 좌엽을 내구역과 외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간의 엔티리어 세그멘트와 포스terior 세그멘트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의 좌우 포탈 베인이 지나가는 가상의 선을 통해서 수페리어 세그멘트, 인페리어 세그멘트가 나눠지고 또 S4 뒤쪽으로 해서 포데이트 롭이 있어서 S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이것을 총파로 보게 되면은 프로브를 약간 위쪽으로 방향을 주게 되면은 미드 헤파틱 페인이 간 좌엽과 간 우엽을 나누고 이 레프트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S2와 S4 상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여기도 간 우엽의 상부 S8번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S7번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변을 표기할 때 간암검진에서도 이렇게 구역을 얘기하러 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원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구역을 표시해서 이 간병변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의사들이 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 구역을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프로브를 조금 내려서 포탈 베인의 합류부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가멘트 베너지움 뒤쪽에 S1 그리고 간자엽 S2, S3 네 구역인 S4 그리고 S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스캔 각각을 보시게 되면 간자엽의 종 스캔은 심화부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고 이 에어이트 앞쪽에서 복부 식도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간의 자엽의 후면이 관찰되겠습니다. V는 좌간정맥인데 이걸 경계로 해서 S3번 또 S2번이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여기 관찰하실 때 주의하실 게 이 변형부의 스캔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자엽의 끝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뭐 병변이 있는 듯 하는데 스캔을 하실 때도 지금 요 스캔은 조금 빠르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좌측 끝까지 스캔을 하시는 게 병변에 놓치지 않으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낭종이 간자엽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간자엽 행스캔은 심화부에서 역시 시행하게 되고 보시면은 umbilical 포지션에서 내부역으로 들어가는 P4 그리고 외부역으로 들어가는 P3, P2 이렇게 누표는 H자 모양으로 가는데요. 그렇게 관찰할 수 있고 리가멘트 비너지움 뒤쪽으로 S1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부의 관찰이 중요하고요. 프로브를 천천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슬라이딩 또는 스위핑하면서 관찰하시게 되고 특별한 병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 우엽에는 혈관종이 있고요. 여기 간자엽의 점적 쪽에 병변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큰 해만지오가 있는 걸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부의 병변을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또 각도를 주어서 끝까지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스캔은 간정맥의 늑간의 스캔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서브코스탈에서 프로브를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미드 헤파틱 베인과 레프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관찰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간 좌엽, 간 우엽 이렇게 또 S2, 4, 8
세 번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브를 조금 이제 세우게 되면은 좀 더 아래쪽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과 레프트 포탈 베인의 합류부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고요. 그 앞쪽에는 인터레파틱 덕트가 있고, 그래서 그 경계로 해서 좌측이 S4가 되고 우측으로는 S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6번과 7번이 이렇게 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간 위협의 상부는 그 프로브를 최대한 눕혀서 이 간이 안 보일 정도로 관찰한 다음에 다시 세워 나가면서 이 주요 뱃살이 나오지 않는 상부를 관찰하시게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이렇게 프로브를 최대한 눕히게 되면은 이 간이 사라지는 부분부터 해서 세워 나가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도움 쪽에 있는 병변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해만유혈만 케이스가 되고요. 간호급의 햄스캔도 중요한데요. 이 변연부가 영역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을 적당히 시키고 또 압박을 잘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포탈 베인의 엔테리어 브랜치가 있고 포스terior 브랜치, 그게 이제 도움 쪽으로 가는 S7번, 또 변연부 레터럴 쪽으로 가는 S6번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슬라이드는 스캔했는데 렁이 가려져서 거의 변연부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호흡을 시키면서 또 포지션을 체인지하고 컴프레션을 적당히 하게 되면은 간 변연부의 같은 환자지만은 큰 낭종과 또 작은 낭종까지 이렇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간 변연부의 간 위협의 변연부를 관찰하실 때는 이렇게 호흡과 컴프레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늑간 스캔입니다. 간 위협의 늑간 스캔은 일단 무관 문맥을 포함하는 스캔과 무관 정맥을 포함하는 스캔이 있겠습니다. 무관 문맥은 보통 그 라이트 미드 크라비큘러 라인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뭐 스파인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좌측 Y로 이렇게 돌려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캔하게 되면은 라이트 포탈 베인이 나오고요. 거기서 S7번으로 가는 포스terior 브랜치가 나올 수 있고, 이쪽은 이제 엔테리어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인피리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스피리어 이렇게 보이게 되고, S8번, 5번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S8번에 병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천천히 호흡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메스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지해서 뭐 심호흡기 또는 심호흡기만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고, 환자의 협조를 위해서 천천히 호흡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병변들이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에 있는 HCC가 되겠습니다. 간호입의 늑간 스캔은 역시 늑간에서 사용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우간 문맥을 보는 쪽보다는 조금 더 레터럴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관찰하시게 되면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주행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엔테리어 세그멘트와 프로스테리어 세그멘트가 나눠지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행변각 쪽에 수피리어도 이게 아래쪽에 인피리어에서 간위협의 4가지 구역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브로 조금 내리게 되면은 라이트 키드니의 그 관상면이 보이게 되고, S6번 라이트 롭의 팁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프로브를 쭉 내려가면서 키드니 앞쪽으로 이렇게 팁을 관찰하고, 또한 약간 티팅을 시키면서 내리면서 또 티팅을 시켜서 마진에 병변이 없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리고 티팅을 해서 이렇게 겉머리에 있는 헤만지오가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담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낭은 4가지 스캔이 기본인데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그리고 라이트 스코코스탈 스캔이 있고, 또 우측 늑간 하에서 롱지튜드널 또는 오블릭 스캔을 해서 장축상을 관찰할 수 있고, 또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단축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은 역시 담낭의 장축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넥 부위를 관찰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넥에 있는 스톤 같은 걸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반면에 이 푼두스 쪽은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인터코스탈 스캔을 했을 때 이쪽에 이제
복벽에 의한 리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보이지 않고 대신에 경고 쪽에는 스톤이 인펙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틱 스티어도잉이 보이고 있고 어큐트 케이콜레스 폴리티타이티스 환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이트 스포커스 스캔은 이 전체적인 담낭, 특히 체부와 저부를 관찰은 용이한데 상대적으로 거리감은 또 경부를 관찰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라이트 스포커스 스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드 헤파틱 베인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브를 진행시키면 이게 미드 헤파틱 베인이죠. 담낭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담낭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담낭 안에 큰 스톤이 들어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톤 필드 지배 케이스고 그래서 담낭이 잘 관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이제 간 스캔을 할 때 미드 헤파틱 베인을 찾는 스캔을 통해서 메인 인터로와 피셔 쪽에 있는 지비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둔피드 지비.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상복부 급여 총파할 때 담낭의 장축상을 한 장 찍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스포코스탈에서 라이트 롱지튜드나 또는 오블릭 스캔을 해서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은 담낭을 경부에서 저부까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담낭이 롱지튜드나 장축상이 잘 관찰되고 있고 전벽에 조금 큰 폴립과 또 후벽에도 작은 폴립들이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컬러풀로 관찰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담낭 관찰은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단축상을 관찰하시게 되는데요. 단축상은 내부에 있는 뭐 작은 폴립이나 또는 외부의 병변을 관찰하는데 담낭 주위의 병변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간 체부에서 위아래로 슬라이딩하면서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기본 스캔이고요. 그리고 푼두스 쪽을 관찰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복벽에 가깝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낭 저부에 라운드와 오발한 이렇게 리전이 있는데 뚜렷하게 잘 관찰이 되지 않는데 리니어 프로브를 가보면은 조금 더 관찰이 용이하고 푼두스에 생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콤팩스 프로브로는 이 담낭의 저부가 바디에 비해서 저부가 잘 관찰이 되지 않는데요. 리니어로 두어서 보면은 이 담낭 내부로 아주 일레귤한 GB올의 시큐닝이 있어서 GB 캔슬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푼두스 쪽에 조금 안 보이면 시간이 사실 프로브를 바꿔서 보는 게 걸리기는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은 담낭 저부를 리니어 프로브 하이 프리퀀시로 했을 때 좀 더 용이하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도를 보시겠습니다. 담도는 6가지 기본 스캔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먼저 에피그라스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간 자엽의 간내 담관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스포커스 스캔, 이거는 좌우간 문맥의 합류부 앞쪽에 있는 간내 담관, 그리고 3번 라이트 인터코스 스캔은 간 우엽의 간내 담관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간내 담관을 관찰하는 것이고 4번부터는 이제 간내 담관인데요. 라이트 엔테리어 오블릭 스캔은 근위부 간내 담관, 라이트 롱지튜드널 스캔을 통해서 원위부 간내 담관, 그리고 트랜스버스 스캔을 아래쪽에서 하게 되면은 팬크라스 안에 있는 CBD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내 담관은 관찰했을 때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확장이 되었을 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버스 스캐너에서 간 문맥 외구역으로 나가는 P3가 되죠. 그래서 3번 구역이라는 문맥 뒤쪽에 이렇게 확장된 간내 담관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S2로 가는 간내 담관에서는 그 문맥에서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간 문맥의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내구역으로 들어가는 그 P4에서는 또 뒤쪽에 역시 간내 담관이 위치하게 됩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확장됐을 때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서포스 스캔을 했을 때는 이 좌우 관문맥의 합류부 앞쪽에 있는 간내 단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확장된 경우고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한 1, 2mm 정도까지가 정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코스 스캔을 통해서 이제 우엽의 간내 단간을 역시 그 8번 구역이라는 포탑에 있는 뒤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에서는 거의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돼서 보였을 때는 확장된 경우에는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의 단간은 5시, 보통 이제 4시, 5시, 6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시 방향 쪽으로 프로브를 되게 되면은 근위부 간의 단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확장돼서 굉장히 크게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프로브를 6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롱티튜드 스캔에서 CBD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팽크스 안으로 들어가는 원위부 간의 단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로 돌리게 되면은 팽카스 헤드 쪽에 있는 두 개의 라운드 스트럭처를 볼 수 있고, 앞쪽은 괴스톨 두개 아트리가 되고 뒤쪽이 디스탈 CBD가 되겠습니다. 컬러를 띄워보면은 아트리는 이렇게 빨갛게 컬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최장 스캔으로 보겠습니다. 최장은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과 또 롱지터널 스캔을 하게 되고, 최장 리브를 인터코스 스캔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에올타에서 시리아 아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레네 아트리가 나오는 혈관들을 볼 수 있고, 그 앞쪽으로 최장, 체부와 미부가 좀 보이고 있고요. 보통 표준 영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스프레네 베인 랜드마크로 해서 최장의 헤드, 바디, 테일을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크를 관찰할 수 있고요. 거기서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서 내리게 되면은 최장의 헤드 쪽이 관찰이 잘 되고, SMV 앞쪽으로 해서 넥과 뒤에 운치네스 프로세스 오른쪽으로 헤드가 이렇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CBD와 아트리가 되겠고요. 테일 쪽은 이제 왼쪽으로 조금 옮겨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위쪽으로 향하는 테일을 잘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롱지튜드 스캔도 이제 표준 영상은 아니지만은 같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SMV 쪽에 넥과 운시네스 프로세스 좀 더 가운데로 오게 되면은 SMA 위쪽의 바디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코스 스캔은 이 비장 윈도우로 해서 스프레이 베인 앞쪽의 테일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비장의 기본 스캔은 최장의 그 테일을 관찰하는 인터코스 스캔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이 비장의 문부 하이룸이 나오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장축상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스프레이 아트리 베인은 아까 전에 보셨고요. 이거를 최장 그 인터코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아트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파로, 베인은 나가는 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레이 인덱스를 같이 제시해야 되고, 롱지튜드 스캔 크라니오 코달 랭스가 12cm까지 정상, 또 두께는 4cm 정도까지고, 인덱스라 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40 이하면 보통 정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볼 때도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각각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게 스파인보다는 레프트 푸빅 수술에서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따라서 최전에 비장이 좀 더 작아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파인이 또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하고 호흡을 시켜서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톨렌 메가리가 있고 엑스레이 스플린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상품부 표준 영상하고 그 다음에 그 정밀에서 두 가지 추가되는 게 교재 그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석식 시간이 그래도 조금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10분 정도만 더해서 제가 일단 하반부까지 발표를 준비해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충수 총파의 표준 영상은 상해 결장의 행스캔, 종스캔, 장축 영상, 흥축 영상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행스캔, 종스캔, 그리고 충수의 장축, 흥축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넘어가고 보시면은 상위계장 이제 충수를 찾을 때 상위계장 횡단면으로 이렇게 도로로 높아 내려오게 되면 그 소아스모스라고 만나는 그래서 끝나는 식품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식품의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역시 용단면으로 키든이 앞쪽으로 해서 그룹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카우스트라 마킹이 있는 상행계장을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백밀칸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컴팩스 프로브에서 리니어로 바꿔서 이게 이제 식품 터미널 이용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볼 수 있고, 중수 기시부를 찾게 되겠습니다. 중수 기시부를 찾게 되시면 중수의 장충 영상, 이렇게 지나가는 장충 영상을 볼 수 있고 90도로 돌려서 행충 영상을 이렇게 찾으시게 되겠습니다. 행준을 하면서 하복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중수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소장 대장은 일단 장막관 스캔하는 거는 우리 탱크라스 볼 때 바지 쪽을 찍는 스캔이 되겠고, 백밀칸 스캔, 그리고 우하부, 우상부, 좌상부, 좌하부 이렇게 두 가지 빨간 거는 추가 소변이고 6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 한 장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이 장막관 스캔하는 위치, 그리고 2번이 백밀칸 부위, 그리고 3-1이 이제 우하부 스캔으로 상위 결장, 3-2나 5-2는 일단 제외해도 크게 관계는 없고요. 4번이 우상부에서 횡행 결장, 5-1이 좌상부에서 하행 결장, 그리고 6번이 좌부 스캔, S 결장, 이렇게 해서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스캔하는 부위를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상장막과 동정맥 스캔인데 췌장의 바지에 있는 스캔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백밀칸 스캔, 중수 스캔을 보시다시피 우하부에서 백밀칸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행결장을 보는 우하부 스캔, 하우스트라 마킹 보이는 이쪽에서 찍으시면 되고, 좀 더 안쪽에서는 터미널 이용하고 회장을 보실 수가 있고, 4번은 이제 간에서 횡행결장, 프록시마티스타 이런 쪽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5번은 이제 하이엔결장, 하이엔결장은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상위결장 볼 때보다는 프로브를 조금 바깥쪽에서 하시게 되면 잘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공장 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S상 결장을 우리 충수 스캔 하듯이 소화승부스 앞쪽으로 지내가는 S상 결장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뒤에 쪽은 너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손준영 원장이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강의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경부총파 강의입니다. 배교환 원장님입니다. 영남이대를 졸업하시고 대구 카톨릭병원 내과 수련하고 대구 카톨릭병원 소아기내과 재직하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한임상 초음파 교육 인정이, 그 다음에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의사, 대구 경북 병내과 사회 내과 의사의 학술의사, 다양한 국회 또 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교환 원장 경부총파 강의를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갑상선 및 경부 그리고 영동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두경부 초음파 보험급여가 확대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급여로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더 확대된 건 없었고, 생검 결과에서 ATP나 폴리클라 네오플라즘이 확인됐을 때 팔로우 1회 하면서 진단 초음파만 급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행할 수도 있는데 19세 미만의 환자에게서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될 때 경부 초음파가 1회 급여로 되어서 좀 더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부학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을 스캔을 하지만 경부 전체를 또 스캔을 하면서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림프노드 레벨을 구분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 먼저 턱 바로 밑에 하이오이드본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삼각형 모양의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다음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나오고 그 아래에서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하이오드 본은 턱 쪽에 레벨 1, 2 림프노드와 그 아래 6, 3, 4, 5번의 경계가 되겠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는 레벨 3과 4번의 경계, 그리고 레벨 5와 5A와 5B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부 윗면 위쪽을 갑상선 상부로 하고 혁부 있는 부분을 중간부, 그 아래쪽을 갑상선 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넥을 하이퍼 익스텐션 시켜서 리니어 구속으로 관찰하면 되고, 개인 그리고 포커스를 맞춰서 갑상선 뒤쪽에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할 때 턱부터 스캔을 시작을 해서 통 베이스가 보이고, 이렇게 리니어한 하이퍼 에코익 라인처럼 보이는 하이오이드 본,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보이는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그리고 말발굽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다음에 사이로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동영상 보시면 통 베이스가 보이고 하이오이드 본이 보이고 삼각형 모양의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그 다음 말발굽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나오게 되면 그 아래쪽에 사이로이드의 스무스가 나오고 갑상선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위쪽부터 스캔을 해 내려가면 되겠고, 갑상선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가 트라키아, 우측이 라이트로, 레프트로 스무스가 되겠고요. 레프트로 뒤쪽에 관상 구조물이 에스파버스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머슬 번들이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 되겠고, 이런 롱구스 콜라이 머슬의 에코와 비교를 해서 갑상선 결절의 에코가 더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어떤 말리그너시를 시사하는 소견이니까 이런 에코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와 경부 초음파의 급여 산정 요건을 보면 표준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석연서를 작성하고 판독석연서 작성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급여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과 왼쪽에 중간 부분에서 횡스캔, 그리고 종스캔을 하고 혁부의 횡스캔, 그리고 양쪽 우측과 좌측에 경부 림프절 스캔 각각 한 장씩, 그리고 중심 경부절 림프 스캔, 이렇게 총 8장이 되겠고, 병변이 있으면은 병변 부위에 종스캔과 횡스캔을 각각 시행해서 2가지 추가 영상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스무스 쪽에 횡스캔을 하나 하고, 갑상선 위협의 중부에 횡스캔, 그리고 종스캔, 그리고 좌협의 횡스캔, 종스캔, 그리고 우측 경부 림프절, 보통 이제 주굴라 베인을 따라서 있는 주굴라 림프 노드 체인 중에 하나를 찍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찍고, 그 다음에 갑상선 앞쪽에 있는 레벨 6 부분에 중심경부 림프절 사진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병변이 발견되면은 병변의 횡스캔과 종스캔을 하고 크기를 측정했는 사진을 추가적으로 남겨서 1장 이상의 사진을 남기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겠고, 비급여할 경우에도 급여 기준에 맞춰서 찍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급여 초음파를 할 때도 놓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할 때 남겨야 될 것은 에코도 남겨야 되고, 패솔로지, 위치, 그리고 KT라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나 림프노드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판독지를 참고해서 남기면 되겠습니다. KT라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KT라드 1은 그냥 비나인 심플 시스템이고, 2는 파셜리 시스템 노즐에서 포맷 테일 아티팩트가 보이거나 아니면 스펀지 폼 노즐인 경우입니다. 스펀지 폼은 아주 마이크로한 그런 시스트들이 50% 이상 차지하는 이러한 양상의 노즐인데, 이런 경우는 KT라드 2로 분류하게 되겠고, KT라드 3는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 하면서 발리그너시 시선을 주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논 패러렐 사인, 그리고 마이크로 로블레이션 같은 그런 소견이 없는 경우를 KT라드 3로 분류를 하고, KT라드 4는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하면서 그런 말리그너시 시사 소견이 없거나 아니면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 하면서 말리그너시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KT라드 4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하면서 말리그너시 시사하는 소견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KT라드 5로 악성화 위험성이 60% 이상인 그런 위험 결절이 되겠고, 이런 각 결절별로 FNL을 리코멘트하는 크기는
과거에는 5에서는 1cm, 4에서도 1cm, 3에서는 1.5, 2에서는 2cm였는데 최근에 3에서도 2cm, 4에서는 1.5cm 정도로 사이즈가 조금씩 증가됐으나 결전에 따라서 좀 프로노스틱하고 그러니까 갑상선 캡슐에 붙어 있거나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되거나 디스턴트 메타가 의심될 때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도 FNL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병부 진단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림프노드 레벨인데 하이어드 보는 기준으로 턱 아래쪽이 림프노드 레벨 1, 2가 되겠습니다. 1이 서브멘탈이고 1D가 서브맨디블라 그랜드가 되겠고 2는 주글라베인 바깥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어드 보는 아래쪽 중간 부분이 레벨 6가 되겠고 프로티드 아테리 바깥쪽, SCM 안쪽이 레벨 3와 4가 되겠고 SCM 바깥쪽이 5A, 5B가 되겠는데 3, 4와 5A, 5B는 앞서 말씀드린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로 레벨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찍어야 될 사진이 총 8장인데 양쪽 볼에 있는 파로티드 글랜드에서 횡단상 그리고 서브만딜블라 글랜드에서 횡단상 그리고 레벨 1에서 4 중에 한 장 골라서 횡단상을 찍고 레벨 5에서 한 장 그래서 양쪽이니까 총 4장씩 해서 총 8장의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림프노드가 이상한 소견이 관찰되면 앞서 갑상선과 마찬가지로 스캔과 종스캔 그리고 크기 측정하는 사진을 추가적으로 남기면 보험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독지를 사용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이게 뭐 실용성이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0세 이하에서 퍼스트 MI에서 우리가 스타틴에 리코멘드 되지 않는 그런 환자가 약 51%, 72% 이렇게 많이 높은 비율로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지션 리스크 팩터로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놓칠 수 있고 그 원인은 보통 이제 주로 서브 클리니컬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클리니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었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코로너리 칼슘 스코어링 또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초음파를 이용한 IMT, 프로티드 플라크를 발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내과 개원이니까 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MT를 이용했을 때 인터미디어트 그룹의 환자들에서 맥시멀 IMT가 60% 이상이거나 여자에서는 80% 이상일 때는 이런 인터미디어트 그룹의 환자도 하이리스크 그룹과 같은 정도의 CV 리스크를 보였다는 이런 논문도 있었고 IMT가 두꺼울수록 플라크가 있을수록 이런 카디오바스쿨라 스트로크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보통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흡연 그리고 CVA의 패밀리 히스토리 등이 있는 환자에서 IMT를 두고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피부에 약기 있어서 우리가 관찰하기 쉬워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스크리닝 테스트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고 주로 관찰하는 것은 AMT 그리고 플라크가 있는지 있다면 협착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서브클리니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발견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동맥의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이트는 라이트 서브클리니컬 아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레프트는 아올타에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록시멀 포션에 이렇게 플라크가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퍼무카리티드 아테리가 인터나 익스터너 갈라지는 이런 벌브 부분에서 플라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캔을 할 때는 대부분 복부 초음파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옆에서 앉아있는 라테럴 시팅 포지션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어프로치가 이제 안테리어 라테랄이 SCM 쪽에서 어프로치하는 거고 포스테리어는 SCM 뒤쪽에서 어프로치하는 건데 안테리어 라테랄이 하기는 좀 쉬운데 올라가다 보면 만디블 앵글에 걸려가지고 초음파 프로가 더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쪽 주글라 베인이 앞에 음양창이 되기 때문에 카로티드 아테리의 미얼월도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만디블 앵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스탈까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축상을 이용하여 관찰하는데 카로티드 아테리의 프록시멀 포션 그리고 미드 올라가면서 벌브에서 관찰을 하고 벌브를 지나면 인터널 카로티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나뉘는 부분을 보면서 플라크나 스테노시스가 있는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축상을 관찰할 때는
커버카로티드 아테리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IMT로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벌브를 지나게 되면 ICA와 ECA를 구분해서 사진을 남게 됩니다. 보통 벌브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피보팅 하듯이 약간 바깥쪽 뒤쪽에 있는 것이 ICA가 되겠고, 피보팅 하듯이 안쪽으로 살짝 돌리면은 ECA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핸즈온 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 또 육안 구조적으로도 ECA는 우리 얼굴 쪽 근육 쪽으로 가는 그런 브랜치가 많은 거라서 직경이 좀 가늘고 안테리어 메디얼 쪽에 있고, ICA는 내려갈 때까지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굵고 포스테리어 라테럴로 이렇게 주행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벌테브럴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벌테브럴 아테리는 CCA를 보면서 프로브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틸팅 시키면 나오게 됩니다. 영상 보시면 여기 CCA고 바깥쪽으로 틸팅을 시키게 되면은 벌테브럴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벌테브럴 아테리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틸팅에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횡단상에서 여기 CCA고 여기 벌테브럴 아테리 메인인데, 벌테브럴 아테리가 여기 보이면은 이거를 중심으로 프로브를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길게 며칠을 시켜서 벌테브럴 아테리를 관찰하는 이런 두 가지 스캔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가끔 서브클란 아테리의 기시부는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데, 여기 스테노시스가 심해서 막히게 되면은 벌테브럴 아테리의 플로우가 역전되는 서브클라닉이나 스텔 신드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류 방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그 혈류 속도, 특히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의 혈류 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 ICA와 CCA의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런 파형이 나타나서 프리즈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 박스는 혈류 속도가 가장 빠른 혈관의 중간에 두게 되고, 이 도플러 웨이브의 방향과 혈관의 방향은 60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ECA와 ICA를 구분할 수 있는데, EC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치가 많고 머슬 쪽으로 가는 거라서 저항이 있는 큰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피크 시스톨을 보이고 다이스톨이 이렇게 낮은 이런 뾰족한 파형이 되겠고, ICA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까지 브랜치도 없고 우리가 다이스톨릭에도 혈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톨이 좀 낮고 다이스톨도 좀 높은 이런 브로드한 형태의 파형이 보이는 것으로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동맥 초음파에서 측정을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MT 플라크 스테노시스인데, IMT를 측정하는 방법은 CCA를 이렇게 끝과 끝이 혈관이 보이도록 연출시킨 다음에 벌브 아래쪽 한 2cm 정도에서, 리얼은 이렇게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잘 생기기 때문에 파월에서 IMT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IMT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안쪽에 흰 부분이 인티마, 그 다음 검은 부분이 미디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드벤티티한데 인티마와 미디아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화된 그런 측정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CCA 아래쪽 2cm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두께가 1cm 넘어가면은 이런 CV 리스크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크의 정의는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0.5mm 이상이거나 IMT 두께가 1.5mm 이상이거나 주위 IMT보다 50% 이상 좀 더 두꺼운 경우에 플라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플라크를 발견하게 되면 이 플라크가 럽처가 위험성이 얼마나 큰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스테이블한 플라크는 이렇게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고 코가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플러 떼어봤을 때 이렇게 내부에 얼서레이션이 보이면은 언스테이블 플라크라고, 반대인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플라크로,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에 대한 적극적인 안티코아귤레이션 내지는 스타틴 사용이 필요한 근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크가 좀 심해서 스테노시스가 좀 심해 보이면 우리가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좁아진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원래 넓이와 좁아진 남은 부분의 넓이를 측정하는 이런 ECST법과 에어리어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혈관은 원래 이렇게 있다가 스테노시스가 생기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혈관이 플라크가 없는 디지털 쪽의 혈관이 원래 직경이고,
플라크가 있는 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좁아진 직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북미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북미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스테노시스를 반영하는 방법이라 되어 있고, 뒤쪽에 어떤 약물 사용 기준도 이런 북미법을 이용한 스테노시스 측정법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테노시스 항상 일정하게 딱 중간에 동그랗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노시스를 측정할 때는 정말 가운데 쪽으로 측정됐는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오버 또는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 스테노시스 플라크가 하이포이콜해서 구분이 잘 안 되거나 모양이 일레귤러 해가지고 정확한 스테노시스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펄스웨이블 도플러를 이용한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스테노시스가 진행을 하게 돼서 60% 이상 되면은 PSV, 피크 시스톨릭 빌러스트가 올라가고 80% 이상 되면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 70% 미만일 때는 이런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에 벨로시티가 125에서 230, 70% 이상 넘어가면 230, 완전히 막힐 정도면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고, 이것은 전체적인 혈류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ICA와 CCA의 최고 속도의 비를 같이 평가를 해서 부분을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노시스 50% 이상 있는 부분에서 스테노시스 속도를 측정을 하니까 250이었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말씀드린 이런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안 보여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뇌졸중학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충 스테노시스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근기증이 없는 한 혈소판 제제 치료가 권장이 되니까 이럴 때는 아스피린이나 안티플레이트의 에이전트를 쓰는 게 좋겠고, 60% 넘어가면은 이거는 신경과나 이런 데 리퍼를 해서 카로티드 아테리에 있는 그런 아테로마를 걷어내는 핸드 아테렉토미나 스텐트 인설션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신경과 쪽으로 리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갑상선과 경부 초음파는 최근 보험 기준에 맞춰서 갑상선은 이렇게 총 8장의 사진, 그리고 경부 초음파도 8장의 사진을 남기면 되겠고, 경동맥 초음파는 프록시말부터 IC 디스탈까지 이렇게 B모드로 측정을 하고 IMT도 측정을 하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도플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해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심초음파 최고 급여 심초음파 호전 영상에 대해서 원물 현대 연합내과 황세윤 원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황세윤 원장님은 경부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이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교육인정이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대구 경북 내과사의 학술이사, 영남임상초음파 연구의 정회원 및 초음파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초음파 강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 두 강의가 되게 광범위한 범위를 짧게 하느라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 강의는 이제 아예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궁금한 걸 좀 배워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청중의 그 요구가 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기본 강의고요. 이제 1타 강사처럼 딱 중요한 부분은 좀 천천히 하고 좀 힘들거나 어려운 내용을 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서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좀 시간이 좀 앞에서 오버됐지만 10분 정도 더 우리 할애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 강의하기 전에 그 심초음파 급여 산정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초음파도 복부초음파와 비슷합니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벤트당 한 번에 한해서 그 급여 초음파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GB 폴립 있으면 연 1회 공식적으로 팔로우를 할 수 있듯이 심장 초음파에서도
EF가 40% 미만이거나 리저널 월모션에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판막 질환이 있으면 또 연일에 공식적으로 팔로우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상기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는 공부 80%인데요. 그래서 같은 이벤트로 2번을 하거나 다른 이벤트를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다시 하거나 그리고 APB인데 팔로우 해봐야지 하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 내가 팔로우 할 때는 공부 80%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단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될 거고 어느 정도 하신다 생각해서 공부 좀 해서 해야지 하는 사람은 일반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오늘 핸즈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순입니다. 단순은 M모드와 2D를 이용해서 EF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페리카드 이퓨전 여부를 확인하고 좌우 심실을 영상을 획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5장만 영상을 남기면 되는데요. 물론 그래도 저 기본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2개 윈도우는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파라스터널 롱애시스 잡습니다. 그리고 M모드 잡아서 EF 측정하고 또 측정하는 김에 아울타하고 LA도 재고 뷰 바꿔서 에피컬 파라스터널 숏애시스 여기 5개 영상 남기면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M모드와 2D를 이용해서 EF 측정하고 이퓨전 나오게 보고 좌우 심실 나오는 영상 하나 꼭 챙겨서 총 5장 하시면 단순 청구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일반까지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M모드와 2D를 이용해서 포챔버, 그 다음에 밸브 4개 다 잡고 IVC, 아울타 잡으면 됩니다. M모드 하면 수축력, 좌심실 직경, 좌심방, 대동맥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일반으로 청구를 하려면 EA 레이셔와 E 프라임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하고 티슈 도플러 하시고요. 밸브 볼 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컬러 대가지고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 측정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해서 측정한 5가지에다가 마이트라 밸브, 마이트라 인플로우 벨로시티 EA 측정하고 티슈 도플러 대고 AV에도 AV 맥스 한번 대보고 IVC도 한번 보고 밸브 볼 때는 컬러 돼서 5장 더 추가하면 일반으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심장 볼 거 다 보는데 E 오브 E 프라임 값을 측정을 하자, 밸브 때 볼 때는 컬러 되자, 그래서 10장 남기자 하면 일반으로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문으로까지 청구는 여기 있는 분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리저널 월모션 측정할 때 했을 때는 전문으로 또 청구하기도 하고요. 모더레이트 밸브 리거스테이션 이상, 그다음 모더레이트 AV 스테노시스 이상 있으면 저희 퀀티피케이션에서 청구하긴 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는 말고 핸즈온에서 일반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스터널 롱애시스 3개, 파라스터널 숏애시스 5개, 에피칼 5개, 서브코스탈에서 수퍼스터 노치 뷰까지 총 16개 중에 5개만 하면 단순 청구 가능하다. E 오브 E 프라임까지 측정해서 10개 하면 일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기본 뷰, 심장을 위아래 좌우에서 보는 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찍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뷰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 강의니까요. 프루브의 방향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심장을 길게 찍는 파라스터널 롱애시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90도로 돌려서 프루브의 방향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돌리면 파라스터널 숏애시스, 심장을 단축으로 잘라보는 거죠. 그리고 프루브를 에이펙스 쪽에서 갖다 대서 심장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에피칼 뷰가 되겠습니다. 흉곽에서 환자 바라보다 보니까 RV가 흉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RV가 앞쪽에 있게 되겠는데요. 파라스터널 롱애시스, 심장을 길게 잘라보면 RV가 위에 있고 LV와 LA를 보는 뷰다 생각하시면 되고, 숏애시스는 RV를 앞쪽에 두고 LV를 보는 뷰가 파라스터널 숏애시스다. 그리고 니플 아래쪽에서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게 에피칼 뷰다 생각하고, 이 3가지 뷰를 오늘 핸즈온에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파라스터널 롱애시스는 이렇게 보입니다. 프루브에 가까운 곳에 RV가 보이고 LV와 LA를 보는 뷰다라고 생각하시고, 프루브의 인디케이터를 오른쪽 어깨에서 또 왼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면 심장을 길게 찍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심장이 서면 안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그래야 측정하에서 오차가스 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M모드를 그렸을 때 심장의 그 얼라이먼트가 빈과 수직되지 않는다면은 검사에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LV 다이멘전, LA 측정해야 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심장을 최대한 눕혀서 찍는 연습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M모드 찍어서 이렇게 아orta와 LA를 빈 방향을 수직하게, LV를 빈 방향을 수직하게 해서 M모드를 정확한 값을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M모드를 측정할 때도 우리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서 재일 때랑 여기서 재일 때랑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트랄 밸브의 안테리어 리플의 팁에 M모드를 갖다 대자. 그리고 측정할 때도 다이스톨과 시스톨을 QRS 시작점에서 다이스톨을 재고 septum이 가장 아래쪽에 나왔을 때 시스톨로 재자. 요 약속을 꼭 기억을 하고 심장을 눕혀서 직각 방향을 만든 다음에 안테리어 리플렛에 대해서 특정 약속 기간에 찍어보자. 이 부분을 핸즈온에서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의 라이먼트와 수직에 되도록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시스톤의 숏을 보겠습니다. 파라시스톤 숏은 오른쪽 어깨에 있던 인디케이터를 왼쪽 어깨로 바꿔서 90도로 돌려서 약간 위쪽을 보면 아ortic valve를 보게 될 거고 조금 더 내리면 mitral valve를 보고요. 조금 더 내리면 파필러 머슬 두 개가 딱 있는 파필러 머슬 레벨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돌린 상태로 위쪽을 보면 아ortic valve가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아래쪽을 내리면 mitral valve가 나올 거고 또 좀 더 내리면 파필러 머슬 있는 미드 벤트리클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영상을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빔의 앞쪽에 있는 게 RV라 그랬죠. 그래서 RV에서 RV가 있고 아ortic valve가 나오게 해서 앞쪽이 RV니까 RA, RV, pulmonary artery 그리고 RA에서 septum을 경계로 해서 LA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는 LA, RA, RV, pulmonary artery가 되겠고 aortic valve를 보는 거고요. 컬러를 내서 aortic valve 리거테이션도 보지만 VST는 없는지 이쪽에서 AST는 없는지 그 션트 플로우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뷰입니다. 다음으로 프롭을 조금 더 내려서 마이트랄 밸브의 이상 여부를 보고요. 조금 더 내려서 파필러 머슬을 봐서 월모션에 문제가 없는지 리지널 월모션 없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스 롱 받고 M모드 찍었고 파라스 숏에서 밸브와 션트와 마이트랄 밸브와 리지널 월모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전체를 조망해보는 에피컬 포챔부 뷰 보게 되겠습니다. 에피컬 포챔부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개씩 한번 집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정보를 얻기 전에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에피컬에서 뷰 잡으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다 보면 심장을 중앙을 안 긋고 약간 위를 긋습니다. 심장 위를 긋으니까 요 위에 심장만 살짝 보게 돼서 심장이 둥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총알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총알 모양으로 나오게 해도 또 조금 잘못 잡은 거긴 한데요. 총알 모양으로 잡아서 컬러 꼭 계시고요. 그리고 심장이 가장 클 때만 좁을 때로 심슨 메소스로 포챔버에서도 EF 재시고 또 포챔버 상대 돼야 될 거는 마이트랄 인플로 뷰와 티슈 도플러 되셔서 E/E 프라임 값 측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투챔버 뷰 보시고 투챔버에서 월모션 보고 밸브의 컬러 내보고요. 그리고 가장 넓었을 때, 가장 좁았을 때 측정해서 EF로 포챔버에서 한번, 투챔버에서 한번 재서 심슨 메소드의 EF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프로브를 돌려서 3챔버 뷰입니다. 그래서 월모션을 하는 거 보고 아ortic valve의 컬러까지 확인하는 목적의 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챔버 뷰인데요. 포챔버로 받는 이 방향에서 프로브를 살짝 들면은 마이트랄 밸브가 아니라 아ortic valve까지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살짝 들면은 포챔버에서 이렇게 아ortic valve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컬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돼서 아orta와 빈 방향을 최대한 수직을 맞춰서 AV max까지 측정하시면 다 공개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챔버, 투챔버, 3챔버를 봐서 월모션을 보고요. 포챔버와 투챔버에서 심슨 메소드 측정하시고 마이트랄 인플로 벨러시티 재고 티슈 도플러 재서 E/E 프라임 값 측정하고 AV max까지 보시면 에피컬 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열심히 공개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여기서 더 봐야 될 거는 서브코스탈 뷰입니다. 명치 쪽에 프로브를 갖다 대고 심장을 딱 조망을 하면 포챔버 뷰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마른 사람이거나 또 COPD 같은 경우는 폐가 심장을 다 가려서 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브코스탈 뷰에서 심장을 좀 보게 될 때 이때 사용할 수 있고
RA와 LA 사이에 셔틀 플로우는 서브코스트에서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ST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프로 방향을 90도 방향 돌리면 이렇게 심장으로 연결되는 IVC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해서 N모드 측정을 하면 IVC 플래서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겠다. 수프라스터널 뷰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모델이 잘 보인다면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아orta 아치를 보는데 목적은 아ortic 다이섹션 했을 때 플랩 볼 수 있고요. CB와 A 할 때 측정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루틴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있는 정도 아시면 되고, 요런 모양입니다. 요래 보입니다. 겨우 잡은 거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파라스터널 롱에서 N모드 잘 눕혀서 N모드로 잡고요. 파라스터널 숏에서 아ortic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 미드 벤트리클 레벨에서 각각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에피칼 뷰로 E of E'까지 측정해서 밸브 컬러 대보시고 IVC 보기 위해서 서브코스탈 뷰까지 하는 여러 가지 뷰 중에서 5장만 딱 잡으면 단순, 그다음에 컬러 더플러의 E of E' 측정해서 10장만 하면 일반, 이렇게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공은 저 가지 동호감원 이승원 원장님께서 자료 제공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가 아주 요점과 핵심 부분만 강의했는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까? 바로 그거로 들어갑니까? 네, 마치면 되겠죠. 뭐 실습할 때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외로 시간이